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4번째 시즌의 두 번째 강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얘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요즘 뭐 좋은 일이 있지 않냐고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강의 올리는 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제일 재밌고, 이게 한동안 또 쉬면서 쉬미는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고, 강의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또 재미가 있고, 다 재밌습니다, 저는. 일하는 것 빼고는. 자, A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승승장구하며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면서 관직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게다가 자식 공부도 잘 시켜서 큰아들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전공의 시절부터 다른 전공의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품도 좋고 성실했기 때문이죠. 개업한 후에도 개업도 잘 되었습니다. 뭐 성실하고 친절하면은 환자는 오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잘 개업도 성공을 거두면서 환자들도 잘 돌보고 그렇게 지내던 차에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만 49살의 나이에 사고로 인해서 그만 뇌손상을 받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식물인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49살 된 2013년 12월 31일 이후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A라는 남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이 식물인간이 된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관직에 있는 몸이라 자신의 아들이 식물인간이 돼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도 숨긴 채 자신의 일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지 않고 일에만 몰두했죠. 어떻게 보면은 관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개인사는 참으로 참 불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B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돈이 많은 아버지 덕에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대학까지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29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는 결혼을 극구 반대했죠. 사이될 사람 직업이 변변치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접살림을 차리고 꿈같은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은 그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결혼 생활을 3년 채우고 이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 그녀는 딸을 낳게 되었죠. 정말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고 정말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또 장성해서 어찌어찌 유명 사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지만은 자식은 또 마음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겨우 대학교 1학년인 딸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사이될 사람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쓰러질 지경이죠.
어떻게 키운 딸인데 겨우 대학교 1학년인 딸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또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결국 딸은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물론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고 딸은 곧 이혼을 하게 되죠. 정말 그 B라는 여인은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고 돈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자신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그런 딸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인생의 어떤 참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겨우 21살 된 아이가 자식을 낳은 모습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C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었고 부족함이란 아마 단어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까지 졸업하고 유학까지도 다녀왔죠.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 불행이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23살 때 어머니가 사망한 겁니다. 그것도 살해당한 거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온 그녀는 이걸 헤쳐나갈 용기가 없었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갈 배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 받아들일 수밖에요. 그렇게 한 고비가 넘는가 했더니 그만 그녀의 나이 28살 때 어머니가 사망한 지 5년 후에 아버지마저 살해당하고 맙니다. 무슨 이따위 운명이 있냐고 한탄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린 동생들을 이끌고 갑작스레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던 그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번의 갑작스런 부모의 죽음은 그녀의 인생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었죠. 준비된 죽음도 부모의 죽음은 세상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데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갑작스레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이 평생 그녀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녀는 이 커다란 상처를 아는 채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동생마저도 마약 사범으로 5번, 6번씩 경찰에 구속되는 그런 치욕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얼르고 해도 한 번의 실수는 있다 하지만 5번, 6번 그런 실수를 범하는 동생을 지켜보는 모습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죠. A, B, C 이 세 사람은 세속에서 말하는 부와 지위를 얻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개인사는 불행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인생도 완벽하게 행복하고 어떤 인생도 아무런 불행이 닥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한 삶보다도 정말 못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서 적당히 먹을 만큼의 재산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식들 낳아서 오순도순 살고 자식들 건강하고 부모님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평안하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 세 사람은 어쩌면
부러웠을 겁니다. 세상의 지위도 재산도 세간의 부러움도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높은 지위, 많은 재산, 커다란 명예가 있다고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인간을 장식해주는 것, 수단에 불과하지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진정 행복한 것은 평범함 속에 있으며 평범하고 무탈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간에서 좋다고 하는 것에 매달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만 같고 만사 형통할 것 같아서 거기에 매달려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진짜 강의 주제입니다. 바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제가 말씀드린 A, B, C 세 사람이 누군지 이미 대부분 다 아셨을 겁니다. A라는 사람은 김기춘 전 실장, B는 그 호가호의를 누리던 최순실 씨, C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김기춘 실장은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에서 그를 악마라고들 했습니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자의 끈아풀이라는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마녀요, 권력을 이용해 피를 빨아먹은 파렴치여 인간 이하의 저질이라고들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댓글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인터넷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이고 가장이며 어머니며 누이며 한 집안의 맏딸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인간적인 상처를 갖고 있고 커다란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그저 대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냥 물질로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가차한 진짜 냉혹한 질책과 사리를 느끼고 우리 아닌 다른 존재, 마치 외계인과 같은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우리 같은 인간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상처받기 쉽고 인생의 굴곡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죗값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한 인간에 대해 가지는 연민과 동정 그리고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동료애와 인류애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그들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그들을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죄는 죄대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그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동료 인간에 대한 잘못을 지나치게 질책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발로 짓밟게 되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도 그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추문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스캔들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 우리는 완벽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 후에 정말 많은 이들로부터 인간이 아니다, 악마다 이런 조롱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죄는
무조건 받아야 되지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란 동료애를 잃게 돼서 벌인 그 수많은 전쟁과 학살들은 바로 우리가 너나 나나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저 상대방을 한 대상으로 물질로 봤을 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악마가 되었던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또 선함도 당신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